집을 빨리 빼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력 18년 경력의 현업 중개업자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거래 빨리 하는 법, 집 빨리 빼는 기술, 지금부터 영상 보시죠. 집을 내놓은 지도 오래되었는데 보러 오는 사람들도 없고 집을 보신 분들도 피드백이 없다.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집만 왜 안 나가지? 궁금하시죠? 가위? 실제로 중개를 하다 보면 들어가는 신발장에 가위 낙하를 갖다 놓은 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유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이제는 노노.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비싼 돈을 주고 집 빼는 부적을 사서 붙여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안 삽니다. 이런 거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먼저 첫 번째, 내 집 시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세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실거래가 언제 얼마에 드는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영등포 여의도에 있는 수정 아파트 22년 1월 10일 날 26억에 14층이 팔렸고요. 22년 1월 17일 날 26억짜리가 12층에 팔렸네요. 같은 가격에 두 개가 팔렸네요. 중개한 중개사 소재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아마 거기 있는 여의도에 있는 부동산이 매각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걸 보면은 얼마에 팔렸는지를 최근에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KB 시세를 보는 겁니다. KB 시세는 여기 나왔듯이 KB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감정 시세를 나타내는 건데요. 감정을 받지 않아도 5층 이상의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엔드입니다. 5층 이상이고 100세대 이상 이런 아파트는 여기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로얄층에 있는 거는 상위 평균가, 그리고 1, 2층에 저층에 있는 건 하위 평균가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간이 되는 이 평균가 5억 7,500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요게 대출을 받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KB 시세만으로 감정을 나오지 않고 받을 수 있으니 요게 대출을 받을 겸 현재의 시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네이버 부동산 호가. 여기 보시면 가격이 어느 정도 옆집이나 몇 동에서는 얼마에 내놨고 얼마에 다른 집들은 얼마에 내놨는지를 비교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 내 집 시세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확하게 내 집 가격을 알았다고 하면 부동산은 이제 매물을 내놓아야죠. 매물은 어떻게 내놓죠? 당연히 부동산에다 내놓죠. 단지 내에 있는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내놓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 이유는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 집을 타겟팅해서 보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게 그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들이 가장 많이 보러 오시기 때문에 성사 확률도 더 높고요. 비교해서 쉽게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에 최근에 계약이 됐는지도 빨리 알 수 있어서 정보를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에 넣는 것이 가장 낫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인근에 대단지 있는 데라든가 안 그러면 매물이 수가 많은 부동산에다가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부동산을 내놓을 때 단지 내 부동산이든 어디든 내놓게 되면 사모님 여기는 다 부동산끼리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 안 내놓으셔도 돼요. 저희한테만 내놓으시면 다 연결돼서 중개가 되니까 다른 데 내놓으시지 말고 저희한테만 내놓으세요. 저희가 잘 해드려서 빨리 빼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중개업자 사장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의 수익 구조는 매도자 쪽에서도 받고 매수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는,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되어 있어서 한 곳에다만 내놓게 되면은 좋은 물건이 가졌을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으로 공동 중개를 안 하고 단독으로 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바쁠 경우에는 내 손님 있는 부동산은 보여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부동산까지 보여주기가 바쁘다 그러면 안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런 부동산들끼리는 공동 중개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적어도 두 곳 이상은 내놓으시는 게 빨리 빠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네이버 부동산 상단 노출을 하는 쪽이 좋은데 이 상단 노출이 되려면 집주인 확인매물이라는 인증 절차를 걸쳐서 상단에 노출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네이버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고요.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 집주인 확인 매물로 해서 집주인 녹색 인증 마크가 뜨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날짜 순으로 상단에 노출돼서 아무래도 필요한 고객들이 위에 있는 물건들을 더 많이 보기도 하죠. 물론 가격순, 랭킹순으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빨리 빼는 데 도움이 되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집주인 확인 매물로 매물을 내놓으시는 것이 좋고요.
다음, 거래는 타이밍, 많이 찾는 시기에 맞춰서 매물을 내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개월 동안 계속 내놔도 사람이 없을 때는 보러 오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매물수만 많아지기 때문에 거래가 필요한 시점, 제일 많이 이동하는 봄철, 가을철, 이사 시즌을 기준으로 해서 매물을 내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봄 이사 시즌은 2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고, 가을 이사 시즌은 8월 말에서 10월 초중순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약 4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이에 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젠 집중적으로 집주인분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향기요법이라고 해서 향기 테라피. 요새 좋은 향으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로마 디퓨저라든지 향초라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원두커피를 내려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기분이 좋게 무의식적으로 이 집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전자 아로마 테라피도 있고 필터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도 디퓨저 같은 경우라든지 향초 같은 거를 사용하시고, 원두커피 향으로 내려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자세히 안내드리면서 한 잔을 권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또 다른 방법인데요.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집이 밝기가 되게 중요해서 조도가 중요한데, 해가 가장 잘 들어오는 시기, 우리 집에 해가 가장 잘 들어오는 시기에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 예약을 잡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때는 보면은 갑자기 집을 방문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냥 한번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나 거의 모델하우스 식으로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일을 하고 있다든가 그 당시에는 집안에서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2시에서 3시 사이, 11시에서 12시 사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집도 깔끔하게 치워놓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보러 오실 때는 웬만하면은 전기세 아끼지 말고 불을 다 켜놓으세요. 얼마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밝게 잡아서 채광만큼 좋은 곳이 없으니까 햇볕이 잘 들어오게, 우리 집이 해가 잘 들어오는 집이고 이렇게 깊숙하게 해가 잘 들어오는 걸로 어필을 해서 좋은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다른 집보다는 좋은 선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인테리어가 있는데요. 일단 저가의 인테리어 소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패브릭 포스터라든지, 가격대는 10,000원에서 제작도 가능하고 10,000원에서 한 30,000원 정도 사이면은 액자 모양의 패브릭 포스터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모양과 명화 모양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액자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트월이나 이런 데 포인트를 줄 수 있어서 훨씬 더 신선하게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이닝 등이라든가 거실 등이라든가 이런 인테리어 전등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인테리어 전등이라고 치면 네이버에서 예쁜 전등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 방에는 회전목마라든지 비행기 모양이라든지 곰인형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걸로 좀 더 이색적이고 색다른 분위기를 내서 기존의 집들과는 다른 조명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다른 집과의 차별화를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인테리어 중에서 하나고요. 이번엔 벽지인데요. 이것도 물론 사용하면서 사용감이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새로 벽지를 해놓는 게 좋은데, 새로 그냥 민무늬로 하는 것보다 일단은 팔기 위해서 포인트적인 감각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되게 화려한 것들은 물론 좋지 않지만, 아이들 방에 세계 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뮤럴 벽지라고 해서 일반 벽지와는 좀 다르게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이색적인 분위기를 할 수가 있고요. 포인트 벽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 방에다 하게 되면 아이들의 감성도 좋게 받을 수가 있죠.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벽지랑은 또 다른 개념에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템바보드라고, 원목 모양으로 음각과 양각계 있게 해서 원목색이나 화이트 톤 아니면 파스텔 톤의 템바보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게 되면은 오래된 집 느낌이 아니라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지어진 것처럼 새 집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아트홀 같은 형식으로 붙일 수가 있어서 벽지에 바르기가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포인트적인 요소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비용이 나가는 거는 인테리어 필름을 시공하는 건데요. 이 인테리어 필름은 기존의 하이그로시라고 해서 고광택으로 만들어져 있는 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광택이 많이 번들번들하게 나 있는 것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무광을 더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템바보드랑 마찬가지 요소로
새집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다 보면 지저분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화이트 컬러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청록색 계열이라든지 코발트 블루 색을 되게 많이 유행을 했는데, 투톤 개념으로 해서 무광으로 처리를 한다면 새집 같고 또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가 있어서 매각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 집의 장점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우리 집은 내가 살면서 느꼈던 우리 집만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들도 집만 많이 보셨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나만 알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자면 동간거리가 우리 집은 넓어서 해가 잘 든다든지, 윗집이나 아랫집이나 이웃들이 너무 좋아서 층간소음 걱정이 없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러 오신 손님한테 툭툭 던지듯이 얘기하는 게 좋은데, 이 보러 오시는 사람들이 그냥 집만 보러 오는 그런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사장님이 그거를 인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들이 좋아요. 그리고 이 집에 살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요, 가장 효과적으로 될 수도 있고, 다음번에 다른 손님을 모시고 올 때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 장점들을 어필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은 여기 보셨던 집이 빨리 빠지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영상을 올렸고요. 좋은 거래로 좋은 가격에 얼른 매도가 되는 좋은 일만 일어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